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전멘토입니다. 전날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근데 지금 시장은 0.7%대 하락을 해주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들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거래소 시장에는 1000억 이상, 그리고 3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전날에 프로그램 4,4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오늘 같은 경우 1,10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입니다. 외국인 140억대, 기관 80억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제거가 됐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부분들 일단 요거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하셨어요. 16만 8천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16만 8천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전날 이 낙폭과대형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전날 실적 발표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여전히 적자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4분기 때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장중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7%대 거의 8%대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개장 방송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OCI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저항 자리대에 근접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래야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종목군들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2%대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일단 ELS 락인 물량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박스 권역인데 10만원짜리 대 이게 이제 한 차례 저항 자리대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죠. 약 한 얼마 정도가 좀 될 수가 있을까요? 한 11만원대 중반권역 한 11만 4천원, 11만 5천원 이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단기 저항 자리대입니다. 한번 눌러주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이미 놓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1만원 자리대 정도까지는 보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폭과대형 섹터들이 반등이 좀 나와줄 때 그때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타협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를 매수하셨어요. 6,20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지바이오를 한번 봅시다. 6,2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6,2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곡물 가격 하향 안정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 시장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이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은 그나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관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20개월 선 자리대, 언저리대까지는 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요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자리대가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5,000원대 초반, 5,200원 자리대까지는 한 번쯤은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에서는 굳이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5,6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반등 정도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는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곡물 가격이 급등이 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도 뭐 1,054원대 1,040원대 5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은 원화 강세, 즉 원화가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이죠. 원화 약세인데 일단 그게 급격하게 좀 반영되지는 않을 걸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금 힘든 구간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200원 라인대죠. 5,200원 라인대를 일단 마지노선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를 해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루메드예요. 3,725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셀루메드를 한번 볼게요. 3,725원 자리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바닥을 탈피를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3,700원대, 3,725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오는데 일단 전날 3,7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 실적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어떤 이게 사명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코리아 본뱅크에서 셀루메드로 사명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근데 대주주 지분이 5%밖에 되질 않네요. 자, 다른 부분들 한번 쭉 볼게요. 상반기 때에 한 13억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반기 때 보면 좀 그래도 흑자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잠식이에요. 일부 잠식. 이런 거 수천 프로 가도 저는 안 합니다. 즉 반등 나면 매도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가뜩이나 위험 자산이거든요, 주식. 근데 그것보다 몇 곱절 더 위험한 그런 종목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본 잠식 기업에 대해서는 철칙을 좀 세우고 있는데 그 어떠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자본 잠식 기업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200원짜리 때 깨면 필히 리스크 관리 좀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어버버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850원에요. 네. 40%. 7,850원에 40%. 자, 일단은 조금 손실권역이세요.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시장이 좀 반등이 코스닥 종목군들 반등이 나오고 그래도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 한 37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네요.
상반기 작년에 비해서 대비를 해보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재무 구조는 일단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크게 악화가 되거나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네. 그럼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사물인터넷, 홈네트워킹 시스템 이런 기업들 인수하고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SDS 상장하죠? 네. 그 기업이 IT 업체예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네. 그죠?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다음 달에 좀 예정이 돼 있어요. 둘째 주 정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그럼 나름대로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가레인이라든가 뭐 파수닷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금일 같은 경우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도 사물인터넷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MCU라고 하죠. 홈네트워킹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버브 반도체의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얼추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그런 구간이시지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40%시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조금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6,100원 자리대예요. 네. 만약에 6,10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6,1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5,000원대 초반에 다시 사세요. 아, 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비중을 40% 정도로 갖고 계시니까 불안해 하신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만약에 좀 참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심리가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뒤늦게 막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던가 아니면 좀 배짱 있게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가져가 보시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11만원. 비중 5%. 이건 시장이, 욕 나올 뻔했네. 자. 이런 시장이 참, 실적 좋게 나왔네, 뭐였냐고 반등 나고 난 다음에 4분기 실적 악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파락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지금 시가 9%대 출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거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매도를 좀 하고서 리스크 관리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1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 5%라 다행입니다. 일단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실적 한번 봅시다. 자, 실적을 보니까 확정치가 보게 된 1,000억 나왔습니다. 1,000억 실적 잘 나왔어요. 그죠? 작년 3분기보다 거의 뭐 9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2배 이상 성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 뭐냐면 LED 업황이에요. LED 때문에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손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LG이노텍의 사업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업황이 개선되고 하면서 LG이노텍이 그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업황에 불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뉴스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LG이노텍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급락. 삼성증권에서 나왔어요. 경쟁사라서 그런가? LG이노텍 단기 실적 보수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사실 이게 중립 의견은 매도 리포트랑 우리나라는 흡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고요. 대부분 다 지금 크게 없습니다. 실적 우려감 뭐 이런 얘기들. NH증권도 마찬가지고요. HMC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SK 쪽은 LED 사업부, OS 사업부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맞단 말이죠. 이트레이드 증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얘기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이 불확실성, 즉 시장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 해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급락 나오고 이러니까 투심이 위축이 되고 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자, 5%예요. 5%인데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5%는 일단 들고 계세요. 보세요. 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다시 전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대까지 7만원 자리대네요. 근데 이 자리대까지 빠질까 싶은데, 자, 만약에 이만큼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한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노텍이 썩 나쁠까라는 부분들을 좀 따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애플에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애플 스마트폰 판매 대수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삼성 쪽에서는 LED 사업 접내 무한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LG노텍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과민하게 지금 최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8만원 초반권 역대, 일단은 지지 라인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만 1,000원대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대에 손절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8만원 정도, 8만원대 초반권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어서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만원에 지금 50%나 돼요. 50%요? 네. 비싸게 샀어요, 13만원에. 13만원. 아, 코스맥스. 아침에 올라가더니 네. 화장실 갔다 오니까 쭉 빠져버리네요. 오늘이요? 언제요? 오늘 화장실 다녀오셨다고요? 아침에 갔었어요. 네. 그 잠깐 나갔다 오니까 쭉 빠져버려. 혹시 이 서울경제TV 꾸준하게 시청하시나요? 네? 서울경제TV 꾸준하게 시청하시나요? 네. 경기 민감주들 낙폭과대형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 내수 섹터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칠 겁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며칠 동안 혹시 그 방송을 못 보셨나 봐요. 아, 그걸 못 들었네, 갑자기. 자, 코스맥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화장품 주만 많이 샀죠, 제가요. 네, 이 코스맥스 말고도 다른 종목 있으시면 이것도 매물 소화하고 진행됩니다. 자, 실적은 좋아요. 두말할 잔소리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이격을 좀 좁혀야 됩니다.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제 5일째 빠졌거든요. 네? 5일째 빠졌다고요. 닷새째 빠졌죠? 네. 13만원, 지금 고가 기준으로 13만 6천원에서 11만원짜리 때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빠진 부분들을 보면 20%가 채 안 빠졌어요.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만 원 언저리대까지도 일단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대까지 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참을 수 있으면 참으셔도 됩니다. 그럼 그럼 매수가 네? 팔았다가 매수를 그 밑에서 할까요, 그럼? 반 팔았다가? 자, 지금 5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11만 원대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올해 월요일이었네요. 10월 13일 이 자리대 저점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가 전고점권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한 10만 원대 초반 10만 원에서 9만 8천 원 요 자리대까지도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한 번쯤 다시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자신이 없다 싶으시다면 그냥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겁니다. 오늘 다 빼버릴까요? 지금 이게 너무 조금 예민하게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손실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그냥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다. 물론 그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빼고 났을 때 반등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빠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순환이 좀 돌고, 예.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조정 이미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조금 흐름이 둔탁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자리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재차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단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다음 주까지는 빠지고 올라가겠죠? 일단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네.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밀려서 10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만 원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아, 13만 원 못 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12만 원짜리 때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 때 오셔도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네. 아니면 10만 원 정도 오셔도 전화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콜막 홀딩스는 어때요? 자, 지금 한 종목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아, 예. 화장품 가지고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맞아요.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이 둘다 보시면 빠져요, 됩니다. 네, 아.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그러면 오늘 그냥 지켜보고 네, 그럴까요? 그럼 그래요. 그럼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른 김충 멘트보다 덜 했네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잔소리는요. 지금 시장 자체가 뉴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제는 실적 좋게 났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4분기 실적 안 좋다, 업황 두려감이 있다, 우려감이 있다라니까 급락 나옵니다. 일단 이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지만 겹친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뭐 보니까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뭐한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설사 지수가 밀려내려서 전저점을 한번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가 그냥 바닥일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전저점 이탈했을 때는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즉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되는 주식이다 라고 한다라면 좀 버틸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판단을 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좀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은요. 1일이죠. 11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대구에서 진행하는데요. 영남일보 지하 2층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을 하죠.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요.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